히치하이킹을 하자. 그래서 자전거를 세우고 지나가던 차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쉬지 않았어. 근데 열정은 식어가더라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쁜 아가씨가 다리를 싹 내밀면 차가 세워주는, 그건 정말 영화였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실 나란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 수많은 깊은 어둠 속에서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너무 추워지고 배고파지고 무서워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넘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떤 정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 있는 자전거를 들어다가 도로에다가 던지면서 내 몸을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한 차가 내 앞에 갑작스럽게 섰고, 그 차에서 내린 기사 아저씨께서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 상황에서 타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던 20대 당당한 젊은이라고 살아왔던 내가 여행에 열흘째 되던 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건 한마디.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 좀 태워주세요. 아, 진짜 슬프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아저씨께서 살려달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시더니 내 손을 잡고 나를 차에 태우고 자전거를 뒤에 싣고 그 국도의 어둠이 끝나는 요만한 빛이 보이던 그곳까지 나를 태워다 주시고, 거기서 날 내려주시면서 조그만 슈퍼에서 지금까지 내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사주시면서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강한 척과 있는 척과 잘난 척과 남자다운 척을 하며 살아왔던 나, 그리고 누군가, 그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버려졌을 때는 결코 그렇게 강하지도 잘나지도 당당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요만한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점이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꺼내놓고 내가 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점을 만나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또 다른 선을 만나서 하나의 면이 되고, 그 면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면을 만나서 하나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람이구나.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꺼내놨을 때 아직도 세상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여행을 다니는 내내 보는 사람들 한마다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워주세요. 밥 좀 주세요. 태워주세요. 세상의 따뜻함 속에서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꺼내놓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나의 100일간의 국토대장정. 그래서 세상 속에 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던, 내 상처와 마주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써내려갔고, 아웃사이더다운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네버,
포기는 없어. 때론 힘들어 놓고 싶은데도 손을 꽉 움켜쥔 채로 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마에스트로 아웃사이더. 다같이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이 초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이 초대가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우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365일이냐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조작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네가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너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기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뺏겨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랑. 그에게 1분 1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가 나 좀 꺼내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우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우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ah yeah.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ah yeah.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outsider. 소리 질러.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번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서 외면했었네. 꿈에도 그리던 지레가 시간이 다시 감내기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를 당겨낸 헐다리가 추억의 스타일의 머리 번역을 여드름씩 빠르게 달아가 내 길을 돌아봐. 달라고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도 한없이 노를 쳐다봐도 가면은 대답이 없는 널. 기억 속에서 너란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주를 끊없이 몸을 쳐봐도 매번 꿈에서 그녀가 타라 흐른 눈물을 닦아주는 걸. 어떡하라고 다 끄떡없다고 거짓말하라고 너는 못 찾겠다고.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벌어부터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고너지네.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꼭 참고 참았던 눈물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네.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이 초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이 초대가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우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우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ah yeah.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ah 사고.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outsider.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자 소리 질러. 이렇게 해서 100일간의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나의 상처와 나약함과 아픔을 꺼내놓았던 그 노래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노래가 음원 차트 1위, 앨범 판매 차트 1위, 라디오 노래방 불법 음원 차트 1위 까지 석권하면서 2009년에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열풍을 만들었던 그런 노래로 탄생이 되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제서야 오답지라고 평가받았던 넌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내 인생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난이 아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던 건 그런 세상과 그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보다도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선택한 내 방식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라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되찾은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들로 보니까 다 잘하는 거야. 춤 잘 춰, 노래 잘해, 웹 잘해. 그래서 다시 결심했어. 열심히 잘 남들과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속사포랩이라는 영역을 발견했어요. 근데 단순히 남들과 다른 걸 하니까 주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 빠르기만 하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그 영역을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외톨이란 노래가 나왔고, 물론 외톨이가 데뷔곡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외톨이는 제가 음악을 한 지 11년 만에 나왔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잘 다른 걸 확실하게
했더니 세상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잘 다른 걸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줘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꿈은 끊임없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꿈도 있을 수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원하는 꿈을, 언론인의 꿈을 전국 1등을 해서 이루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음악을 하게 돼서 1등을 해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계획되지 않았던 이런 삶을 살았어. 너무 행복했지. 하루에 행사 스케줄이 8개, 9개였으니까 하루에 20곡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걸 매일같이. 근데 외톨이가 너무 잘 됐으니까 활동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어요. 6개월에서 하루 쉬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2009년 6월 1일에 음반이 나온 다음부터 2009년 12월까지 딱 하루 쉬면서 하루에 8, 9개 스케줄을 매일같이 소화하고 잠을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밖에 자지 못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잖아. 내 노래를, 내가 만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무작정 다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어. 난 영원히 1등일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활동을 막바지할 때쯤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 축제에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딱 하려고 올라갔어요. 음악이 나오고 빠바밤 외톨이가 딱 흐르고 나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까처럼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내 뭐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가 딱 터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때 내가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야.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어. 방송사고인 줄 알고. 근데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시간이 너무 무리하고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성대결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성대결절로 인해 활동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치료하는 기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쉬면서 치료를 하고 가사를 쓰고 방황하던, 왜냐면 갑작스럽게 1위 가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방황 속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난 또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아픔 속에서 고민하고 여기저기를 맴돌던 그 감정들을 또 가사로 썼죠. 할 줄 아는 건 가사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인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나의 처지, 나의 위치를 이야기했던.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다가 성대가 다시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활동을 접고 군대에 갔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순간도 언젠간 떨어질 수 있고 바닥을 기다가도 언젠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는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슬피 우는 새라는 노래로 컴백을 해서 차트 1을 다시 찍고,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떨망떨망한 눈으로 잘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저 할 뿐, 그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뿐, 그러면 됩니다. 언제 내가 다시 목이 안 좋아져서 혹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내가 귀가 안 들린다거나 말을 못하게 되면 난 그때 뭘 해야 될까? 뭘 할까요? 글을 쓰겠지 다시. 아니면 다른 걸 하면 되잖아. 발로 뛰는 걸 해도 되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저는 뭐가 됐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많이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언젠가 노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쓰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담아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할 뿐. 그래서 열심히 2014년을 기록했던 저의 이야기들이 담긴 정확히 4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아웃사이더의 정규 4집 앨범이 이제 곧 발매가 됩니다.
2014년이 저에게 참 힘든 슬럼프의 시간이었어요. 롤러코스터의 밑바닥을 기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던 나의 아픔과 나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음악으로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담았어요. 그 시간들이 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들려지고 보여줄 테니까 많이 저의 상처와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합시다. 알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타인의 삶과 타협하지 말 것. 물론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의 삶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멋있는 일이지만 본인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굳이 세상과 타인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자신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타인의 삶과 타협하지 말 것. 자신의 방식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뜻한 대로 되지 못한다 해도 뜻을 꺾고 멈추지 말 것. 사실 계속 강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아. 난 대학교 때 별명이 아웃사이더였어. 그래서 이름을 아웃사이더로 줬어요. 아니 그렇게 왕따 같진 않았고 쉽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상처와 시련이 다가오고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글 써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 근데 그 위기가, 그 좌절과 그 절망과 그 시련의 시기가 나에게 또 다른 소중한 음악이라는 걸 찾게 해줬고 그 음악을 통해서 나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었어. 그 시련의 시간이 나에게는 결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거야.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꿈이 바뀔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바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춘과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1살, 2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자신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일을, 그런 사람을, 그런 취미를, 그런 꿈을 잃어버릴 때라고 생각해요. 젊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평생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아셨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꺼내놓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져서 더욱 강력해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별로 안 아쉬워하는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어때요? 놀이기구 탈 때 어때요? 신나죠? 재밌죠?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밑으로 추락하고 좌절하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저 높은 곳에서 다시 밑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그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 지금 밑바닥을 살고 있다고, 바닥을 찍고 있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왜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내가 최고인 양 자만하고 거만하게 살지 말고. 왜냐?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실패하지도 말며 그저 조금씩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롤러코스터처럼, 그리고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란 노래를 듣고 자살을 하려던 한 학생이 창문 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서 내려와서 그 음악의 가사를 찾아보다가 저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세상에 자신만이 아픈 게 아니구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맨날 맞고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그 음악의 가사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은 가수인데도 연예인인데도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구나. 세상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다들 아프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줬을 때 나는 내가 그 모든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행복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할 수 있었던 그때보다 더 진실하게 음악을 해야겠다. 더 깊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프다고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분명히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 부모님, 형제, 동생, 형, 아니면 취미, 음악, 꿈이 생길 거예요. 함께 아픔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삶. 그래서 나도 앞으로 그런 음악을 통해서 내가 감히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니까 같이 아파하자. 같이 아파하면 덜 아프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좋은 음악 계속 들려드릴게요. 아웃사이더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아웃사이더의 사소한 고백, 아웃사이더의 고백. 나는 나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외톨이였다. 나는 왕따였고 나의 별명은 시옷이었고 그런 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고백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은 너도 그리고 나도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하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